네, 스토킹 처벌법 법무부 입법예고안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수연 공보이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앞서 입법예고안 내용은 좀 전해드렸는데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제 15대 국회에서 네. 또 현재 21대 국회까지 네. 스토킹 관련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의됐지만 네. 아직까지 이제 법률로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스토킹이 범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네. 그리고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법무부안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안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어떤 점이 이제 특이한 점이 있냐면 네. 스토킹에 대한 초기 대응을 이제 네. 강화해서 피해자 보호를 네. 위해서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보이고요. 네. 다만 여전히 네.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한 거, 그리고 피해자 보호 규정이 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총평을 해주셨는데 이 법안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네. 지금 스토킹 범죄가 상당히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요, 네.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도에는 312건이었다면 네. 이후 해마다 늘어서 작년에는 583건으로 6년 만에 약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 그런데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 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네. 피해자들이 다 신고를 분명히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것은 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상당히 큰데도 네.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제대로 처벌을 받지 네. 않았다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제 처벌 조항이라고 해봐야 기껏해서 네. 경범죄 처벌 조항인데요. 네. 그 법정형이 처벌 수위가 10만 원 이하의 형이고 네. 벌금형이고 네. 평균 한 8만 원 정도. 가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도 이런 정도의 처벌 수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스스럼 없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대 국회부터 쭉 발의돼 왔으면은 법안 필요성에는 상당히 공감대가 있다는 건데 계속 왜 통과가 안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려온 걸까요? 이제 스토킹 범죄는 이제 네.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이제 네. 난색을 표하는 건 어떤 거냐면 네. 이게 너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처벌하기도 어렵다라는 그런 네. 것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떤 부분이 깔려 있냐면 네. 이거 애정 표현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처벌하겠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거든요. 네. 실제 이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면은 이제 알 수가 없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명한 사례로 네. 그 조혜연 바둑기사, 네. 프로 바둑기사님 사건이 있는데 이제 조혜연 기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입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보면 토론회라든가 네. 어떤 다른 이렇게 방송 매체라든가 네. 이런 데서 이제 그 조혜연 기사님을 직접적으로나 네. 간접적으로 보였는데요. 이제 그 사건이 이제 최근에 네. 11월 23일 날 1심 판결 선고가 있었죠. 네. 근데 그것도 아직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일반 그냥 다른 범죄로 손괴죄 네. 그리고 건조물 침입죄 네. 이런 걸로 처벌되었는데요. 네. 이제 실형 2년형이 선고되었는데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피해자가 또 워낙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외부에 네. 알리고 또 유명인이다 보니까 네. 그런 처벌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식에는 여전히 네. 가해자는 네가 좋아서 그런 거야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을 하는 것을 네.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네. 너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네. 것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거를 네. 너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라고 네. 말해서는 결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조혜연 구단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가해자가 뭘 한 거는 스토킹으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히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이런 것도 지금 처벌하도록 법무부 안은 돼 있는데 그냥 쳐다보는 것 정도도 처벌할 수 있느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네. 지극히 가해자
네. 입장에선 관점으로 본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조문을 보면은 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스토킹 범죄의 처벌 규정이 이렇습니다. 네. 그 제2조 제1호에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네. 이러한 그 정한 행위들을 네.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네. 그거 앵커님 어떠세요? 네.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네. 이유도 없이 네.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니거나 네. 지켜보거나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좀 공포스럽거나 두렵다는 생각 안 불안하겠죠. 드실까요? 예. 안 드실까요? 그래서 네. 기존에 이제 경범죄로 그 규정되어 있다는 그 조문조차도 제가 볼 때는 네. 그것도 이미 경범죄로 처벌할 수준의 어떤 행동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불안감이나 공포심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 아닌가요? 이거를 갖다가 법으로 그럼 어느 정도 불안한 건지 뭐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률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것이고 또 네. 판례가 있는 것이고 네. 그 판례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또 이제 변경이 되는 것인데요. 네. 그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협박이다. 그럼 네. 어떤 게 협박이냐? 왜냐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협박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네. 어떤 사람은 뭐 그거는 나는 협박으로 느끼지 않을 텐데 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네. 그래서 지금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네. 다른 법률을 적용을 할 때도 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피해자가 범죄라고 느껴야 되고요. 네. 근데 그럼 그 피해자가 주관적으로만 느껴서 이 범죄가 성립하느냐? 그것은 그렇진 않고요. 네.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네. 느꼈을 것인가를 네.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그 네. 대법원에서 나온 성인지 네. 감수성이죠. 그러니까 성희롱에 대한 것인데 그럼 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럼 뭐가 성희롱이냐? 라는 것에 네. 대한 그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네. 대법원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네. 것이 있는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네.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네.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네. 그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그런 감정을 느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행위자가 어떤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네. 아니고 그거를 그대로 저는 스토킹 범죄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위자가 가해자가 아무리 나는 너가 좋아해서 했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누가 봐도 그 객관적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그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적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 저거 공포감을 느낄 만하다 싶으면 그 정도는 처벌하면 된다 이런 말씀. 근데 그 기준이 네. 그 전 국민의 평균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그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 예를 들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네. 피해자와 정도의 연령대, 그리고 가해자와의 피해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비춰봤을 때 네. 피해자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인가라는 걸 기준으로 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법안들이 그동안 쭉 발의돼 왔고 지금도 뭐 여야 합쳐서 21대에도 한 7건 정도가 발의돼 있는 것 같은데 이번 법무부 안에서 뭐 특별히 좀 뭐 의미가 있거나 진전된 게 있나요? 이번 법무부 안에서 네. 2018년도 안이랑 확연하게 달려진 부분이 네. 그 제3조 2항부터 제5조까지인데요. 네. 지금 그동안 의원, 네. 국회의원 입법안이라든가 그 2018년 법무부 안에도 네. 규정되었던 거는 3조 1항까지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진행 중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 관리는 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 그럼 진행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스토킹 범죄라는 게 주로 이제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이런 건데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네. 그 행위는 이미 종료됐을 수도 있죠. 이 가버리고. 신고를 하면 그렇죠. 네. 그럼 경찰관이 출동을 했을 때는 종료될 수 종료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네.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라는 게 지속 네. 또는 반복성이라는 건데 네. 지금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종료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또 추가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출동한 경찰관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취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었다라고 그동안 이제 네. 어떤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하면서 네. 경찰관이 네. 어떤 초기에 뭔가 강력하게 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고 네. 그리고 또 스토킹 범죄의 특성이 네. 이제 그 갈수록 그 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지켜보기 따라보고 다니기였다고 하면 나중에는 정말 실제로 신체에 상해를 가하기도 하고 정말 마지막에는 살해까지도 이를 수 있는 그런 네. 중한 범죄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랬을 때 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지 그 초기에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더 중한 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서 초기에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들어간 조항이 제 3조 2항인데 이 조항을 잠시 보시면은 네. 그 내용이 스토킹 범죄 신고와 관련해서 네.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진행은 안 되지만 네. 우려가 있다고 하면 이 권한의 주체를 누구한테 줬냐면 경찰서장한테 줬습니다. 네. 경찰서장은 판사의 일단 사전 승인을 받아요. 네. 사전 승인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권한의 주체가 판사는 아닙니다. 네.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면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그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러니까 접근 금지, 그 다음에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네. 경찰서장이 할 수 있도록 초기에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일단은 경찰이 네. 검사한테 신청을 하고 네.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하고 네. 그래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비판이 있었는데 일단 네. 시간이 걸린다. 아무리 걸려도 네. 시간이 걸리고 일단은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경찰관인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범죄 심각성에 대한 체감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게 네.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비판을 수용을 해서 지금 제 2항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제 4조에 보면 긴급 응급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법원에 일단 적어도 사전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는 판사의 승인 없이도 바로 경찰서장이 이 두 가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이건 또 사후적으로 통제 수단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네. 24시간 이내에 네. 그 판사한테 승인을 신청을 하도록 하여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은 그 응급조치는 취소하도록 네.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좀 일단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는 네.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네. 그리고 일단 이제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권이 이제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네. 또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논의는 사실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 같은 조문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제 스토킹 범죄랑 네. 가정폭력 범죄의 특징이 뭐냐면 뭐 완전히 다른 범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네. 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그런 특성이 네. 있고 가정폭력도 신고를 했지만 또 이후에 사실 재신고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네. 임시 조치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제8조에 있는 성희처벌법의 제8조에서는 잠정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것과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네. 그 가정폭력 범죄에는 임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을 둔 취지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이 조항을 둔 이유는 가해자 처벌은 처벌이고 근데 처벌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까지 가기 네. 때문에 기본적인 시간도 소요가 되고요. 네. 그리고 처벌은 처벌이지만 그동안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거냐는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이거든요. 가해자 네.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로. 네. 그렇다면 이제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는 한은 네. 지금 가해자는 계속 돌아다니고 있고 네. 내 뭐 가족이라면 나랑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조항인데 네. 아시다시피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만든 조항이 8조이고 이것에 대해서 네.
계속해서 이제 경찰 쪽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말고 우리한테 뭐 바로 어떤 신청권을 달라라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것도 일종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처분이고 그렇다면 어떤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이 돼서 어떤 검사를 거쳐서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은 그 주장은 아니 이거는 가해자 처벌이 아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경찰 행정작용으로 봐서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볼 건 아니다라는 그런 논의가 예전 가정폭력 범죄에서도 계속 있어 왔고 지금 제3조 아까 2항부터 이하의 조항들은 사실 이런 유형의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법조문은 아마 처음 있는 일 것이라고 처음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피해자 보호 강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뭐 아쉽거나 법안 논의 과정 중에 추가로 뭐 담아야 될 게 있다면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하는 제재도 접근 금지라든가 뭐 연락하지 말라는 정도이고 또 법원을 통해서 사전이나 사후 통제 수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해 보이는 정도의 입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은 일단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보충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스토킹 유형을 4가지 형태로 딱 규정을 되어 있어서 딱 열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형태에 포섭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이미 20년 전인 2000년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그 스토킹을 하는 것은 입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1000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내고 결국은 사실 살해까지 이르렀거든요. 그 피해 상대방을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이후에서야 이제 입법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하루하루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고 범죄의 형태도 그만큼 속도에 따라서 발전을 하는데 어떤 형태의 또 새로운 범죄 형태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또 개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장래에 발생할 스토킹 범죄 유형까지를 어떻게 담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입법 방식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의원들도 많이 안으로 낸 것인데 이제 어떤 형태도 마지막 항목에 위에 열거한 4가지에 준하는 정도의 행위를 보충 규정으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뭐 구체적인 문구는 다르긴 하겠지만 보충 규정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거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반의사 불범죄입니다. 지금 이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처벌은 가해자의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이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나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은 종결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스토킹 범죄가 제일 큰 문제가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한 것인데 나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어떤 처벌 불원서를 떠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닐 염려가 있고 피해자로서는 어떤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이 들어와서 본인의 의사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좀 심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범죄 특성상 신변 안전 조치라든가 그다음에 마지막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가 안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라는 건 뭐냐면 지금같이 이런 조치들을 지금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고 뭐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어떤 그 수사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시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개인사라든가 애정으로 치부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법이 입법이 되어 있어서 어떤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이런 요청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여성 변호사에도 꾸준히 그동안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셨는데 이번엔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90년대 이미 다 만들어졌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도 이미 20년 전에 만들어졌고 네. 여변에서도 지금 이제 스토킹 범죄 심각성을 알고 네. 그동안 뭐 작년에 심포지엄이라든가 네. 입법안을 만들기도 했고 토론에서 발표하기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가 입법자라든가 어떤 네. 분위기의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그냥 뭐 예전처럼 단순 애정 이렇게 치부할 건 아니고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을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조성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이 또 입법이 국회라든가 법무부에 네. 영향을 미쳐서 이번 국회에서는 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법률방송 시청자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사실 네. 예전에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사실 요즘 거의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말이고요. 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도 피해자한테 매우 고통스럽고 네. 그리고 점점 더 중요한 범죄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네. 반드시 처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네.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범죄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보이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어떤 반영이 돼서 법률안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도 뭐 법률 처리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그때그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